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제가 최초로 선택을 했던 거는 이제 사법고시를 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인데, 저는 부산대를 나왔고 부산대 법대 같은 경우는 법대라고 하더라도 사법고시 공부를 당연하게 하는 분위기의 학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다수의 친구들이 사법고시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의 법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사법고시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꿈꿔왔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걸 당연한 수순으로 여겼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엄청 잘하는 친구? 우등생?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학교도 법대를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법대에 어떤 뜻이 있어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을 맞춰서 대학을 갔던 거기 때문에 법대를 가고 나서도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학교는 정답이 없는 곳이고 본인이 선택한 어떤 목표에 따라서 같은 과, 같은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정말 다른 길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됐죠. 선배들이 준비하는 세 가지를 보게 됐는데, 하나는 대기업, 하나는 공무원, 하나는 사법고시였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할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안정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은 포기를 했고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사법고시가 두 개가 남는 거죠.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법조인이 된다는 걸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법고시라는 거는 너무나도 똑똑한 친구들이 준비하는 시험이고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시험인데 내가 이거를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사법고시를 친다고 제가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나는 사법고시 10년. 두 번째,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공무원 시험은 좀 범위가 적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 공부하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학교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사법고시 10년, 공무원 5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배님 생각은 어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선배님이 저한테 왜 사법고시를 10년을 공부하려고 해? 5년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데 너도 사법고시 치고 5년 안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왜 사법고시를 10년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꺼운 책들을 공부하면서 사법고시를 합격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계속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선배의 얘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장벽을 만들고 살았었구나. 나는 그럼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5년 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선배한테 정말 감사한 것이, 그 선배가 그런 말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감히 사법고시를 공부할 생각, 도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자기만의 한계를 가두고 애초에 꿈을 꾸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날려버리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학교가 부산에 있으니까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면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립대끼리는 교환학생 제도가 있어서 제가 부산대를 다니지만 서울대로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으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서울대 교환학생 신청을 했고요. 제가 신림동에 있던 저희 자취방이 버스로 서울대까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편리성을 생각을 해서 서울대에서 교환학생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서울대에서 수업을 듣게 됐던 거죠. 제가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교수님들이 학생을 대할 때 너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어요. 너희는 최고 인재야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우리 학교 출신에 정치인이 많이 없다. 우리 학교 출신에 대통령이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내가 뉴욕에 있는 어디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뉴욕의 어떤 학교, 어떤 기업이 굉장히 배울 게 많고 좋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한번 추천을 할 테니까 꼭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저 스스로의 한계점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나라 안에서 하는 사법고시조차도 겁을 냈던 사람인데 서울대에서 제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믿어주는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이 학생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걸 겁을 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교수님들의 수업을 받는다면 본인들이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거, 도전하는 거에 전혀 겁을 내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치인이나 단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더 선진국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건 역시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은 당연히 꿈을 크게 꿀 수밖에 없을 거고 꿈이 큰 친구들이 꿈을 이루게 됐을 때 혹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라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보다는 더 넓고 당연히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저의 장벽, 내가 설정해놨던 한계를 깨는 그런 경험을 2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택지 혹은 내 선택지 안에도 없었던 선택지에 조금 더 끌렸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무수한 선택을 했고 도전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택이라 하더라도 막상 제가 그것을 도전했을 때 이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도전을 해보니까 난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능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됐고요. 물론 제가 모든 도전을 했던 것이 100% 성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실망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뭐 뷰티, 운동,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평생을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한 계기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0kg를 빼게 됐을 때도 내가 10kg를 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살을 빼면서 저의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하고 똑같구나. 내가 나를 믿고 자기 신뢰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없고 주변에서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 나의 환경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기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살다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길은 어떻게든 열리게 되어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노력하는 나를 하늘이 그냥 보고만 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의 한계점을 정해두고 선택하는 걸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버릇을 만드시면, 그런 습관을 만드시면 조금 더 좋은 선택,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